안녕하세요. 저는 인면수심의 시어머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40대 여자입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극심한 반대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형편 차이가 나거나 학벌 차이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긴 하지만 연봉으로 치면 남편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또 잘 벌 때는 제가 더 많이 벌 때도 있었고요. 학벌도 둘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반대한 이유는 황당하게도 제가 기가 세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좀 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배려심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편인데 저는 나름 똑부러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할 말 다 하는 편이거든요. 생긴 것도 좀 강하게 생긴 편이라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없고요. 하지만 사귀는 동안 제가 남편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예의 없게 제멋대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만큼 더욱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저도 예의 지키고 배려하며 좋은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처음 만난 그날도 그다지 저를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편이라 어머님의 심기를 바로 눈치챘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우리 결혼 생활에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애써 어머님까지 좋게 생각하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아버지는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아들이 좀 우유부단하고 유한 편인데 제가 강단이 있어 보인다며 살림도 잘할 것 같고 집안도 살뜰히 잘 꾸려갈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180도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시댁 상황이 나이 드신 어머님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은퇴하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게다가 1층은 상가이고 2, 3층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중 3층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지내시고 1층 상가와 2층에서 새도 꼬박꼬박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형편만 보자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약간 구두쇠 기질이 있으셔서 돈을 아끼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본인 용돈할 겸 마트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소 어머님 일하시는 마트에는 잘 가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그 마트에서 행사를 크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장 보러 가는데 일하는 시어머니를 뵙는다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날은 필요한 물건들 세일폭이 커서 꼭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점심을 대충 먹은 뒤 부랴부랴 마트로 갔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데 하필 제일 위층인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성미도 좀 급한 편인데다 제가 사려는 품목이 인기가 많아 이전 세일에서 못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서둘러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고 남자는 당장 알리겠다며 돈은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저는 설마 하면서 살짝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거기에는 저희 어머님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꽤 놀랐죠. 저 이상한 대화의 주인공이 정말 저희 어머님이었으니까요. 저의 인기척을 들은 건지 다투던 두 사람도 급하게 말을 거두더니 슬쩍 내려와서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래층기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저승사자라도 본 양 기절초풍하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님! 그 말에 그 남자는 바로 계단을 걸어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어머님은 굳은 채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여기 왜?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의 얼굴은 정말 난감 그 자체였어요. 너는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기 마트 잘 안 오잖아. 여기 오늘 크게 세일한다고 해서 일부러 왔는데 근데 아까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어머님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시며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좀 아는 사람인데 할 말이 있어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나 일하는 중인데 바쁘거든. 나중에 보자. 그러시고는 바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일단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집에 왔는데 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대화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대화에서 어머님은 그 남자에게 기다리라고 했고 그 남자는 당장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상황이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협박에 시달리고 쩔쩔매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하고 사온 물건들을 정리한 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아직 마트니? 아니요, 집이에요. 장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 나 지금 너네 집에 좀 들려도 될까? 네.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가마. 그렇게 조금 뒤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저는 다과를 내드렸습니다. 평소 어머님은 저에게 툭툭 말을 내뱉으시는 편인데 그날따라 제 눈치를 보시면서 유달리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유정아. 네 어머님. 아까 그 상황 봤지? 네.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저기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이 하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인 나이트클럽에 가셨는데 심지어 거기서 부킹도 하셨답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데이트까지 몇 번 하셨답니다. 그러다 모텔도 가게 되었는데 다녀와서는 그 남자가 돌변해서 같이 모텔 간 사진을 들이밀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쇼핑하며 돈 쓰는 거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바람이고 불륜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제가 보긴 했지만 어머님이 말 안 하시면 제가 이런 자세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나한테 300만 원을 달라고 협박을 해서 줬거든. 근데 그 뒤로도 또 500을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내가 그만큼 돈이 어딨니? 기껏해야 청소일에서 벌어 내 용돈 쓰고 나면 없는데 근데 안 주면 당장이라도 너네 시아버지한테 알리겠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니? 너네 아버님 아시면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가만 안 두기만 하겠니? 당장 이혼하겠다 하겠지. 그러니 어쩌니 내가. 근데 내가 누구한테 부탁할 상황이 아니야. 처음에 300만 원도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도 빌리고 내 쌈짓돈 다 털어서 준 거였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500을 요구하니 내가 어쩌면 좋니? 어머님은 이런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셨어요. 그러더니 본론을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유정이 너 돈 좀 있니? 있으면 되는 대로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본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어차피 들켰겠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도 빌려가자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그 정도 여윳돈이 있긴 했지만 이걸 내가 그냥 어머님께 드리고 아버님과 남편에게는 입을 다무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펑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죠. 제가 망설이는 표정을 본 어머님은 다급하게 내가 이제까지 너 서운하게 했지? 다정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근데 어쩌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유정아 나 좀 도와다오. 한 번만 좀 도와다오.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자라마. 응? 나 좀 살려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너도 생각해 봐야겠지. 근데 나는 이거 들키면 그냥 콱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한다.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니? 아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껏 어깨가 처져서는 가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마트를 가지 말걸. 돈 몇 푼 절약해 보려다가 500만 원 쓰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지 고민했어요. 제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리면 정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면 저 또한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한 번 찾아뵈면 될 걸 시아버지 시어머니 2번 찾아뵈야 되고 또 시아버지 반찬이나 음식 등도 제가 챙겨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저 또한 그 상황이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말함으로 집안이 난리나고 괜히 저까지 곤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반성하고 계시고 이번 일만 해결이 되면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근처도 안 가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번만 좀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니 전처럼 저에게 툭툭하며 말씀도 안 하실 거고 또 신경 쓰실 테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분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만나면 또 쩔쩔매실 게 분명했기에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어머님은 저에게 그 남자 연락처를 주셨고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와 대면한 뒤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이 말하는 500만 원은 못 준다. 대신 200만 원 더 주겠다. 사진과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버님께 알린다면 우리도 당신에게 상간소송 바로 진행할 것이고 또 협박에 관해서도 다 고소할 거다. 돈 200이라도 받고 끝내던지 아니면 알릴 대로 다 알리고 막장으로 가보자. 우리 사촌 오빠가 검사인데 내가 이거 다 물어봤다. 당신 이렇게 협박하는 거 굉장히 죄가 크다고요. 그 남자도 저희 어머님이 생각보다 돈도 없고 타낼 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진작에 눈치챈 건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저에게 사진과 사진이 담겨있는 메모리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 다시 어머님께 연락 말라며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우리도 바로 법적인 조치 취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폰번호도 지우라며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어머님께 연락을 했더니 어머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유정아, 네가 날 살렸다.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야무진 며느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고마워. 그렇게 한참을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괜히 으쓱하기도 했고 앞으로는 시댁에서의 생활도 좀 편해지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정말 시댁에 갈 때마다 편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머님과 음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거지에 꼭 한 군데씩 밀린 청소까지 좀 같이 하자고 하셨거든요. 이불이 더러운데 욕조에 넣고 좀 같이 빨자고 하셔놓고 욕조에 2사람은 못 들어가니 가서 좀 밟으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주방에 기름때가 너무 많은데 나는 잘 못 지우겠으니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다음날 팔목이 아파 파스를 붙일 정도로 주방 전체와 후드 기름때를 닦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냉장고 정리를 하자고 하셔놓고 중간에 어머님은 친구가 같이 장보러 가자 했다며 나가버리신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은근하게 저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어머님이 완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제가 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계속 거실 소파로 등을 떠미시며 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면 이미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고 먹고 나서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얼른 집에 가서 쉬라며 배웅을 해주셨죠. 그런 생활이 이어지자 저도 솔직히 좀 좋더라고요. 머지않아 다시 어머님 집안일을 좀 도와드리더라도 그 전보다는 훨씬 낫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도 전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의 핸드폰 통신사에서 받아야 하는 할인 쿠폰이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폰을 보던 와중 카톡이 와서 보니 일반 카톡이 아닌 오픈 채팅방에 카톡이 온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가 보니 어떤 한 여자와 1대1로 오픈 채팅을 하는 내역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톡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그저 카톡으로 대화하는 정도라 몰랐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도 채팅이 가능한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왔고 저는 딴청을 피우며 일단 남편 폰은 원래 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이 들고 저는 다시 그 카톡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친구 추가는 되어 있지 않고 오픈 채팅으로만 대화를 했던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오픈 채팅으로 몰래 만나고 있던 외도 상대가 있던 것이었어요. 둘은 이미 만난 지 좀 돼 보였고 연인 사이처럼 알콩달콩 장난까지 하는 게 보였습니다. 썸에서 사귀기로 하고 한창 불타오르는 연인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 따지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불륜사연, 드라마 등을 좋아해서 많이 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나 글을 볼 땐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며 계획처럼 움직이는 게 맞다 싶었는데 사실 진짜 제 일이 되니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떤 사진을 보니 둘이 바닷가 보이는 카페에 손을 깍지 끼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무슨 반지 같은 것도 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저장하자. 뭐든지 일단 저장해야 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제 폰으로 찍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신 뭐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며 제 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뭘 본지 알겠다는 듯 얼른 가서는 자기 폰을 뺐더라고요. 당신 뭐 본 거야?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싶어서 있는데 남편이 오히려 크게 말하더라고요. 뭐 본 거냐고? 저는 그제야 약간 정신이 들며 내가 뭘 봤는지 당신도 알 것 같은데? 내놔, 더 봐야겠으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뺏으려고 했고 남편은 폰을 뺏기지 않으려 용을 쓰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는 폰을 변기통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폰을 왜 변기에 집어넣어? 내 폰이고 내 맘이야. 당신은 왜 내 폰을 맘대로 봐? 네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 아니지 않나? 폰 꺼내. 싫어. 저는 옆에 있는 고무장갑을 끼고 폰을 꺼내 수돗물에 대충 씻었습니다. 바보야? 요즘은 생활방수 되거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냅다 다시 폰을 가져가더니 현관 타일 바닥 쪽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폰은 깨졌고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봤던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폰은 왜 던져? 미쳤어? 별거 아닌데 네가 이런 걸로 쥐잡듯이 잡을까 봐. 저는 사실 남편의 행동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제까지 저한테 순둥순둥하고 유한 이미지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으니까요.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모습이라 사실 무슨 말을 하기도 무서웠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본인이 더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곤 그대로 겉옷을 입고 차키와 지갑을 들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쾅 하고 닫으며 나가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때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간이 진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저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 싶었죠.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이 가질 준비를 하자며 자기가 아이 낳으면 다 돌볼 거라며 웃으며 얘기했는데 그랬던 남자가 뒤로는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반지 나눠 끼고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찍은 내용은 제 노트북에 옮겨 놓았습니다. 혹시 몰라 제 폰으로 찍은 걸 알면 제 폰도 집어 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새 울면서 이제 어쩌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상황을 넘길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둘이 연인 사이처럼 구는 건 맞았지만 막말로 같이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고 카톡 내용을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 실수 정도면 봐줘야 되는 걸까 싶다가도 바람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던데 싶어서 이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보면 딱 부러지게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던데 저는 평소의 생활이나 일에서는 딱 부러질지언정 남편의 외도를 마주하고 나니 한없이 고민만 되고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그러다 이 일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니 친정에는 아직 얘기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나서 얘기를 해도 하자 싶었고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님께는 말씀드리자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걸 아실 테고 지금처럼 저를 좋아해 주시는 상황에서는 분명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상황을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깜짝 놀라셔서는 한달음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마트는 그 남자 만난 이후로 바로 관두셨거든요. 혹시나 그 남자가 마트로 올까봐 무섭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집에서 쉬시는 중이었는데 제 말에 바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아이고 유정아 이게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엉엉 울었고 어머님은 제가 다 울고 차분해질 때까지 제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한참 운 제가 좀 진정이 되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시며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고 상황을 다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남편이 결국 새벽에 그렇게 집을 나갔다. 회사를 갔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어머님께서는 사실 남편이 시댁에 새벽에 들려서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새벽에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나가셨는데 남편이 친구랑 만나 근처에서 술 한잔 했는데 술을 마셔 운전은 못하고 좀만 자고 가겠다며 결혼 전 자기 방에서 자더니 아침 일찍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전화를 받으시고는 깜짝 놀라 달려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놈의 자식 뭔 일을 저지른 건지 내가 가만 안 두마. 제정신이 아니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라니. 어머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오늘 연차를 내든 반차를 내든 내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머지않아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님은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뺨을 내리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기로서니 다 큰 자식의 뺨을 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시더니 남편 보고 내가 널 잘못 키웠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릴 수가 있어.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게지. 하며 인정사정 없이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남편도 새벽에 성질낼 때와 달리 어머님이 때리시는 걸 묵묵히 맞고 있더라고요. 한참 남편을 때리시던 어머님은 주저앉아 우셨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유정아, 미안하다. 내가 네 얼굴을 볼 낯이 없다. 하시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어머님 잘못도 아닌데 어머님은 본인 잘못인 양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도 난처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정아, 네 맘이 어떨지 내가 다 안다. 정말 이 배신감을 어떻게 가늠하겠니? 근데 우리 현수가 타고나길 나쁜 애 아니라는 거 잘 알잖니? 애가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걸 거야. 네가 한 번만 좀 용서해주지 않으련?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가 현수를 꼬여냈을 거야. 내가 우리 아들 30년 넘게 키웠는데 내 자식 내가 모르겠니?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 쳐서 결혼시킨 건데 현수가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걸 거야. 이번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다오.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진짜 내 남편이 실수한 걸까? 그저 한 번의 호기심이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며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님은 얼른 쉬라며 좀 푹 자고 나면 나을 거라고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가 이불까지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는 않았지만 누워 있었고 어머님은 곧 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남편과는 지금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을 꺼내면 다시 악을 지르고 싸울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남편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다가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잠시 잠이 깨고 보니 남편은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불을 좀 덮어줘야 되나 싶다가도 뭐가 이쁘다고 이불을 덮어주나 싶어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일찍 출근을 했고 저는 시간을 확인하려 폰을 보았는데 어머님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니?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좀 해뒀는데 연락 주면 내가 좀 가져다 주마. 끼니 거르지 말고. 사랑한다 유정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도 나만큼 충격이셨을 테고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저를 챙기시는 모습에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초반에는 나를 안 좋아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시댁으로 내가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미안하다고 하니 이번 일은 넘어갈까 싶은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소파에 쭈그려 자는 게 안쓰러웠고 그게 아직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어봤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해서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좀 쐬야겠다 싶어 시댁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댁까지는 차로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걸으면 30분이 좀 안 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걸어갔어요. 가서 어머님 밥도 좀 얻어먹고 어머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도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어머님 댁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동네에 하나씩 있는 작은 공원이요. 미끄럼틀 하나, 그네 하나, 운동기구 2-3개에 벤치 몇 개 있는 공원인데 그 공원이 도로 쪽으로 입구가 하나 있고 주택가 쪽으로도 입구가 있어서 걸어갈 때면 가로질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원 쪽을 보다가 우연히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못 보셨는지 급하게 어떤 남자한테 다가가시더라고요. 누구지? 설마 그때 그 남자인가? 또 어머님을 찾아왔나 싶어 저는 놀란 마음에 슬며시 다가갔는데요. 그 순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갔을 시간인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어머님도 그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대화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회사에는 잘 말하고 나온 거야? 네, 걱정 마세요. 너는 조심 좀 하지. 아이고, 들킬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들키면 어떻게 해?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을 대차게 나무라시던 어머님은 남편이 조심하지 않아 들킨 것을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더 눌러쓰고 더 가까이 뒤쪽에 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앞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기에 어머님도 남편도 주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그래,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야? 사업하는 여자예요. 처음에 주식 투자 모임방에 들어갔다가 만났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주식도 잘 알길래 정보 좀 얻으려고 하다가 친해져서 만난 거예요. 몇 살인데? 나보다 2살 많아요. 근데 진짜 부자고 얼굴도 이뻐. 어려 보이고. 그래? 그래서 너도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저는 그 말까지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은 마치 남편이 싱글이고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듯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몸을 숨긴 채 이야기를 더 엿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 여자가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비상금 있는데 그게 꽤 커졌거든. 그래? 돈을 그렇게 잘 굴려? 그렇다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밥 사고 술 사고 하다가 그만 실수한 건데. 그럼 그 여자랑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야?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그 여자가 더 좋아? 솔직히 좋긴 좋지. 어머님은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는 듯 하다가 조금 뒤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좋다 하면 어쩌겠니? 유정이랑은 갈라서야지. 네? 제가 뒤돌아 서 있고 남편도 등을 보이고 있으니 표정은 잘 모르겠지만 남편도 어머님의 말씀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다 하면 더 늦기 전에 유정이랑은 갈라서고 그 여자랑 살아야지 어쩌냐고. 니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라서는 게 답일 수도 있잖아. 어머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저에게 아침에 사랑한다 유정하시며 미안하다는 문자 보내실 때는 언제고, 남편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대신 부탁할 땐 언제고, 남편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선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아, 남편의 바람 유전자가 어머님한테 온 거구나. 어머님이 바람 피우고 다니시니까 자식한테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사람이 냉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두고 최대한 펜스 옆쪽으로 붙어 녹음을 했습니다. 네 생각은 어때? 그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글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그럼 결혼 생각도 없는데 둘이 잠까지 잔 거야?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우유부단함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너는? 유정이랑은 같이 살고 그 여자랑은 밖에서 따로 만나기라도 하겠다 이거야? 지금은 들켰으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내 마음은 그 여자가 더 좋긴 해요. 나를 좀 더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를 잘하니까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되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간신히 폰을 꼭 잡고 녹음을 했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랑 유정이는 애초에 아니었어. 내가 그랬지? 유정이 걔가 딱 봐도 기도 세고 할 말 다 하고 뭐가 이쁜 구석이 있었냐고. 딱 너 잡고 흔들 스타일이라 결혼 반대한 건데 너는 그저 좋다고. 아휴, 그렇다고 뭐 걔네 집에서 너한테 큰 도움이 되기랬어 뭐랬어. 아무리 집에서 일한다지만 어쨌든 집구석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좀 맡아서 다 하지. 꼭 한두 개는 일부러도 너 시키려 들고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말 들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애초에 별로라고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금방 후회할걸.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제 흉까지 거나하게 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제가 며느리라서 고맙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자식 잘못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대신 사과하실 땐 언제고요. 아예 다른 얼굴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일단 그 여자 번호 알려줘봐. 번호를? 왜? 그 여자는 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너랑 그냥 잠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고 결혼까지 생각은 안 하는 거면 너만 세대는 거 아니냐고. 이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번호 불러.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렇게 남편은 그 여자의 핸드폰 번호까지 불렀고 제 녹음에도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듣게 된 상간녀의 이름은 성현지였습니다. 너 이번 일 너희 아버지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그렇게 성현지인가 뭔가 그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거 알면 너네 아버지 난리 날 거니까. 다 해결되면 엄마가 알아서 아빠한테 다 말할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니까 유정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좀 슬슬 기어. 애가 승질이 있어가지고 네가 더 잘났네 뻗대면 안 된다고. 숙이고 들어가. 알았어? 이혼이야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딴 생각 못하게 잘 좀 달래주라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 남편과 그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슨 어장관리하듯 저한테도 숙이고 들어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랑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빌고 저랑 계속 살게 하려는 심산이셨죠. 만약 그 여자랑 잘 될 것 같으면 저는 가차없이 버리고요. 어머님의 시커먼 속내를 다 들은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음을 들었죠. 한 번 더 듣는데도 처음 들을 때처럼 온몸이 떨려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 모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알았고 어머님의 속내도 안 이상 더 이상 이 집안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혼을 하자고 말했고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그다지 간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받아준다고 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가 언제 결정한 거 번복하는 거 본 적 있냐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정말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전에 남편 폰에서 찍어두었던 내역들 그리고 어제 어머님과 남편의 녹음들을 바탕으로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아이도 없고 재산도 반반으로 한 거라 크게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재산은 반반으로 해서 나누고 상간 소송으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 여자와는 따로 연락한 적도 없지만 의외로 순순히 위자료를 주었고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보통은 답변서라던가 합의를 하자던가 한다던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남편하고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따로 더 머리 아플 일 없이 끝내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소송하는 와중에 어머님께서는 3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전화였고
마지막 세 번째 전화에서는 악다구니를 쓰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나이 많은 시모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끝까지 상간소송까지 해야겠다 이거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제가 너무한다고요? 제가 뭐가 너무한데요? 같이 살아온 정도 있는데 현수가 잘못은 했기로써니 그렇게까지 위자료며 몸에 악착같이 받아가며 그래야겠어? 저기 어머니, 아니 아줌마,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현수 씨 회사에 플랜카드라도 걸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독하다 독해. 제가 독해요? 그럼 독하지. 너만큼 그렇게 독할까? 그러니까 우리 순한 현수가 어떻게 버텼을 거야. 너 만나서 기도 못 펴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내 맘이 얼마나 찢어졌는데. 아이고, 독한 것. 그래, 잘 헤어졌어. 너랑 살면 우리 현수 기빨려서 제명에 못 살지. 어머님은 제가 독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냥 넘어가려던 일을 진짜 독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좀 독하죠.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는 이게 칭찬 같니? 독한 년 독하다고 하시는데 뭘 말하겠어요. 근데 어머님, 아니 아줌마가 그렇게 먼저 저 독한 년 만든 거예요. 아셨죠? 제가 무슨 독한 짓 할지 두고 보세요. 저는 그날 저녁 서류봉투를 챙겨 들고 시댁, 아니 전 시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가니 두 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길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가 웬일이야? 내가 낮에 독한 년이라 말했다고 그거 따지러 온 거야? 저는 그 말에 살짝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독한 년이라 하도 그러시길래 제가 얼마나 독한지 한번 보여드리러 왔어요.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저는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아버님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모가 전에 그 남자 불륜을 했던 사진들이 가득했죠. 아버님은 어리둥절 봉투를 받고 여시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셔서는 급하게 사진들을 넘기며 보셨어요. 어머님도 그걸 보고 기함하며 사진을 뺏으려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의 힘을 어머님이 이길 수가 있겠나요? 그 남자 모텔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놀러가서 뽀뽀한 사진 등 여러 사진이 나왔고 어머님은 그 뒤로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사진들이야? 이 남자는 또 누구야? 아버님이 고함을 지르시자 어머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할 말이 없으시겠죠.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을 넘어갈까 싶으셨겠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 남자분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바람을 피우셨는데 이 남자가 좀 제위 같은 남자라 어머님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이 사진으로 협박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이 300을 주셨고 두 번째에도 요구해서 저한테 부탁해 200을 빌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을 주며 이 사진들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말씀 안 드린 건 잘못한 거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어머님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버님께는 못할 짓이다 싶어서요.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진실은 밝혀야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어머님은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눈빛으로 쏘아보며 씩씩거리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앞에 떡하고 있으니 저한테 따지거나 난리치지 못하시고 그저 아버님한테 빌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나왔고 제 뒤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비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날 밤 전 남편놈한테 전화가 왔는데 분명 나한테 난리치겠지 싶어 조용히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모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시모 번호는 애초에 차단을 했는데 본인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난리 욕을 하길래 녹음 버튼 누르고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고소해 드려요? 아니면 동네방네 플랜카드 걸어볼까요?
아직도 내가 그쪽 며느리 같아요? 어미하고 아들하고 둘 다 바람났다고 어디 소문 한번 거나하게 내볼까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가만 안 두겠다며 씩씩거리고 곧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미친 집구석과 연을 끊었습니다. 이혼한 뒤로 저는 일과 운동에 빠져 살았습니다. 계속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분통이 터지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운동하고 제 일하는 데 집중하며 사니 그래도 점차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과 저를 소개해준 한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 지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다 보니 이혼 후 연락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 연락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하루는 지인이 연락을 먼저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하고 난 뒤 지인이 해주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아버님께 드리고 나서 얼마 뒤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바람이 난 걸 아시고 남편 또한 집안에서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전 시모가 아버님에게는 교묘하게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말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바람이 난 걸 아시고 뒤집어지셨대요. 분노한 아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을 쫓아내고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나는 둘째만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너는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겠다고 하셨대요. 사실 도련님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데 그 사실을 듣고 놀라서 본가로 와 설득했지만 아버님이 완강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은 쫓겨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래도 사신 세월이 길다 보니 어느 정도 재산을 분할해서 받으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적당한 집이나 한 채 사시면 될 것인데 그 와중에 어디 작은 데 전세로 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 상간녀한테 말해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완전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것도 무슨 조직처럼 그 여자 혼자가 아니었대요. 사기 조직이 있었고 엄청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과 저지른 불륜조차도 그런 계획 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그 무리는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 크게 사기를 치고는 해외로 날랐대요. 남편과 어머님은 그 여자랑 결혼까지도 생각했나 본데 그것도 물 건너 갔지. 갖고 있던 재산에 어머님 재산 분할한 것까지 날렸지. 울고불고 난리치고 술 먹고 약 먹고 죽는다 어쩐다 난리까지 쳤답니다. 어머님도 자식이 노후자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날렸으니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 없고 둘 다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고 해요. 그 와중에 돈이 없고 갈 데 없으니 붙어 살지만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며 지인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연락이 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여자가 왜 다른 말 없이 바로 위자료를 입금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괜히 저랑 벅적 다툼이 일어나고 일 복잡해지면 자기가 사기치는 것 또한 전부 들킬지 모른다 생각이 들어서 얼른 위자료를 내고 수습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배신이라도 하지 않고 지냈다면 저런 생활은 안 했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아버님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버님은 씩씩하게 잘 사실 거라 생각하며 저 또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